5월 28일 오늘의 코인 뉴스 탑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XRP 바이낸스 유동성 5년 만에 최저, 다음 거래가 방향 가를까? 바이낸스에서 XRP의 거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전문가 샘 다우드는 30일 유동성 지표가 약 0.043까지 떨어져 2020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버텼지만 실제 시장 깊이는 크게 얇아졌다는 의미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지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체로 3을 웃돌았고 때로는 4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XRP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도 바이낸스 주문장이 점점 비어갔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샘 다우드는 XRP가 2025년 새 고점을 향해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 깊이가 먼저 줄었고 이후에도 현재의 거래 구간에서 유동성 감소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월 3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약 4억 300만 XRP가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갔고 대형 지갑의 출금이 거의 매일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5월 22일에도 반복됐다. 당시 고래 투자자들은 약 4,920만 달러어치 XRP를 옮겼고 가격은 1.35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비슷한 움직임은 지난 2월 말과 3월에도 1.35에서 1.40달러 구간에서 확인됐다. 두 번째 뉴스. 미래 최고 금융 고객은 AI. 핀테크 거물들, 에이전트 경쟁 막 올랐다.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 AI 에이전트 금융 삼각편대 구축 인간 비서형 투자 로빈후드부터 AI 자립형 지갑 코인베이스, 실물 신용카드 스트라이프까지 AI가 돈 쓰는 시대 온다. 주식 코인 넘어 실물 경제 결제망 통째로 재편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수십 년간 불변의 법칙으로 통했던 명제가 있다. 모든 금융 서비스의 종착지는 인간의 지갑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는 이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인공지능 AI 인간의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자산을 굴리며 결제까지 도맡는 경제활동의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인간이 아니라 AI가 될 것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주식 브로커리지의 강자 로빈후드,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글로벌 결제 공룡 스트라이프가 각기 다른 무기를 들고 AI 에이전트 경제학 선점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세 번째 뉴스. 블랙록 IBIT서 1조 원대 유출, 비트코인 버틴 배경은 고래 매수세. 비트코인 BTC 대형 보유자들이 최근 한 주 동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조용히 움직였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에서 대규모 환매가 이어졌지만 비트코인은 7만 4천 달러 선을 지키며 버텼다. 누군가가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13일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블랙록과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은 지난주 거래일마다 매도 흐름을 보였고 총 10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옮겼다. 약 1만 5천 BTC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IBIT 환매와 연결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압력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5월 25일에는 1억 5,190만 달러, 5월 26일에는 3억 3,371만 달러의 순유출이 추가로 기록됐다. 아캄의 잔고 추적에 따르면 IBIT 보유액은 5월 중순 755억 달러 안팎까지 늘었다가 5월 26일 67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3주도 채 되지 않아 약 80억 달러가 줄어든 셈이다. 현물 ETF 자금도 순유출 전환, 시장 심리시험대 소소밸류 집계 기준으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11개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거래일 동안 12억 6천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네 번째 뉴스. 쓸 곳이 없었다 지적에 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확대 승부수. 블록미디어 김혜원 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기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이 2단계에 돌입하면서 예금 토큰의 실사용 가능성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디지털 바우처 연계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중심 구조와 제도 한계는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진행된 1차 파일럿의 한계를 보완해 참여 은행과 사용처를 확대하고
국고보조금 디지털 바우처 연계까지 추진하면서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실사용성 입증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계에는 기존 7개 은행 KB국민 신한우리하나 기업 농협 부산의 경남은행과 IM뱅크가 새롭게 합류해 총 9개 은행 체제로 확대됐다. 실거래 테스트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1차 파일럿에서는 예금 토큰 전환액 16억 4천만 원 가운데 실제 결제로 이어진 금액이 6억 9천만 원 수준에 그치며 실사용 한계를 드러냈다. 지갑 개설률은 높았지만 사용처 부족과 복잡한 인증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5번째 뉴스. 스트래터지 CEO, 자녀명의 STRC 매입, 3,700만 달러 보수와 대비 주목. 스트래티지의 풍부한 보수와 가족 명의의 STRC 매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포르퐁 엘리 최고 경영자 CEO가 자녀 둘을 위해 5,467달러어치의 STRC 우선주를 사들였지만 이는 그가 최근 3년간 회사에서 받은 3,700만 달러 이상 보수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규모다. 26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에 따르면 르 CEO는 지난 5월 20일 미성년 자녀 명의로 STRC 주식을 매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 명의로 50주를 주당 99.41달러에 다른 자녀 명의로 5주를 주당 99.37달러에 사들였다. 세 자녀는 모두 5월 20일 이전부터 STRC를 보유하고 있었고 합산 보유량은 186주, 평가액은 약 18,600달러다. 르 CEO는 마이클 세일러 창업자와 함께 STRC를 개인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해왔다. STRC는 월 배당을 지급하는 변동금리 우선주로 고수익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대안처럼 포장돼 왔다. 현재 시가총액은 104억 달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80%가 비적격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 있다. 이상 오늘의 코인 뉴스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